예,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탈당하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면서 의원직 사퇴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국당 유력 당권 후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나란히 한국당의 정치적 고향 영남권을 방문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 두 분 보셨죠?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 탈당이라는 게 뭐 여의도 문법인 것 같아서요. 뭐 당적을 내려놓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오만하게 비춰진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봐도 이해 충돌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한 또 발언도 없지 않아 보이고.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오죽 억울하면 저렇게까지 강변을 하겠는가 하는 또 일면 또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마침 또 목포 현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예. 이전에 그 취재 기자실로 돌아가서 취재도 좀 하고 녹취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목포 시민들 의견을 보니까 한 60% 정도는 손혜원 의원의 선의를 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무리 선이라도 좀 20채 뭐 넘어간 것 좀 지나치다 이런 좀 반응이 없잖아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그런 목포 지역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정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좀 등에 업고 나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나의 좋은 취지가 일부 언론의 이제 SBS인데요. 이게 막 의도적으로 의혹이 부풀어지고 왜곡됐다는 이런 이제 억울함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입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대규모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좀 너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제가 이제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지방 도시가 끝없이 망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목포 가서 보니까 정말 귀신 나오게 생긴 집들이 한 절반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래서 목포시 자체의 힘으로는 동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어떤 불쏘시개라든지 마중물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손혜원 의원이 좀 한 거죠. 손혜원 의원이 또 그쪽에 대한 또 이해도 많고 애정이 좀 있어서 자 어쨌든 검찰 수사를 본인이 받겠다고 자청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냉정하게 한번 지켜보면서 이제 시비를 가릴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뭐 손혜원 의원의 탈당은 저는 시간 문제였지 결국 피해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손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례적인 두 가지 광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손혜원 의원 초선이잖아요. 예. 초선 의원이 그것도 당직을 수행하다가 벌어진 그런 일이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비리 의혹 때문에 하는 기자회견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 원내 그 투탑인 당의 투탑인 한 분인 원내대표와 그 현역 의원 두세 분이 같이 배석을 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참 세긴 세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례적인 광경은 뭐였냐면 저 정도 되면 공인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이유 여하튼 국민들께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온 나라가 며칠째 시끄럽잖아요. 심지어는 국회에도 지금 임시 회기 중인데도 국회가 올스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 혹시 유감 표명을 하면 그것이 인정하는 게 될까 봐 그러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저분이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세요. 마포 지역구를 둔 선출직 국회의원인데 과연 마포에 계시는 지역 유권자들께서 마포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다가 저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목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된 저 손 의원에 대해서
손 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은 과연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하는 걸 제가 좀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예, 네. 이례적인 부분 짚어주신 것 중에 처음 짚어주셨던 홍영표 원내대표의 동석 예.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 정치행위 하나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쨌든 자기 당의 그 의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은 아마 또 다른 반박이 돌아오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저는 제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했다. 어쨌든 이제 손혜원 의원도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개인적인 문제고 내가 알아서 이 문제를 난국을 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손혜원 의원이 그 문제를 좀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굳이 거기에 배석함으로써 지금 어쨌든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투자냐 투기냐를 놓고. 근데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어쨌든 논란이 일어난 건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좀 한 발 물러서 그거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봤으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난 17일 날 비공개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처분 결과를 했는데 소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보류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불과 2, 3일 사이에 탈당까지 갔는데 민주당 내에서 만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만류한 그 민주당 지도부나 그 일부 의원들의 속생각이 뭐였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잖아요. 국민 정서를 한가운데를 건드린 그런 부분이라서 혹여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방어하면서 손 의원을 안고 갔을 때 생기는 부담하고 그다음에 손 의원을 탈당한 상태에서 혼자 뭐 검찰 수사를 받든지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의혹이 사실로 그 확인되는 그때 당이 가질 부담하고를 아마 좀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손 의원을 방어하면서 이건 결코 투기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그래도 당에 올 수 있는 부담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를 본인이 그 자청을 네.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래도 당적을 가진 의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그래도 나름 유리하지 않을까. 혹은 검찰에 주는 일정한 이 손혜원 의원은 우리 당 의원이다라는 뭐 무언의 좀 그런 메시지의 성격도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이렇게 탈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박지원 의원과의 예. 공방으로 좀 불이 번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둘 간의 공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께 초기에는 이제 두둔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엔 복덕방을 차리는 게 낫다. 의원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직접 박지원 의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한 말씀 집에 가자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언론의 그 과다한 의혹 제기라든지 왜곡된 보도로 좀 피해를 입었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같은 방식으로 또 상대한테 그렇게 돌려주는 게 온당한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뭐 기자들 보고 오히려 내가 목포 나갈 건지 한번 물어봐 달라. 예. 뭐 셀프 질문을 좀 주문하시더라고. 요청을 했죠. 예. 그 말 끝에 이제 본인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뭐 박지원 의원하고는 아마 공방은 아마 계속 저는 볼 때 박지원 의원이 대응을 하면은 맞불이 커지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흔히 저는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대응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손혜원 의원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봐서 계속 뭔가 공격을 이쪽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께서도 대응을 결국은 안 하실 수 없을 텐데 저는 이 두 분의 공방을 보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낯뜨거운 공방이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옹호하시다가 중간쯤에는 차라리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하시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정어린 어떤 충고 정도였는데
이제 막 그게 20채 막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그때부터는 뭐 미꾸라지 얘기도 나오고 뭐 제주는 누가 부리냐는 얘기부터 예. 뭐 복덕방 얘기까지 나오는 이 공방을 보면서 또 손 의원 쪽에서는 낙선운동 벌이겠다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좀 낯뜨거운 공방인데 제가 이 손혜원 의원을 뵈면 되게 이렇게 약간 좌충우돌 지금 본인이 이제 억울해서 항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보도한 SBS 상대로 그다음에 기사 뭐 200건 정도 기사를 상대로 다 고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입장 나왔을 때는 또 나는 목숨을 걸 텐데 당신은 뭘 걸겠냐.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싸움.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어지러운 이런 그 상황인데 어쨌든 참 좀 바람직하지 않은 아까 우리 임 부대변인 처음에 얘기를 하시기를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선하고 또 지방이 워낙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이해받을 여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일반인이라도 아무리 선한 의도와 좋은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거를 그 달성하는 과정이나 수단 방법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석연치 않거나 의혹이 있으면 저는 문제인데 하물며 공인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공적인 프로젝트를 사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거는 이분이 아무리 그 문화예술 전공자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공사 구분이 애초에 별로 그렇게 썩 분명하지 않았던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목포 현지에서 느꼈던 거는 그날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 목포 근대역사박물관 그 가이드께서 평소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횟집을 갔는데 통상 그분들 말씀이 비가 오거나 명절 앞두거나 대목 앞두고는 매출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자기들도 놀랬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냐고. 그래서 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이것도 이제 손혜원 효과로 볼 수가 좀 있겠는데 어쨌든 목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목포에 가진 자산 가치가 재조명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더 간절한 바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목포의 원도심, 구도심의 재생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기는 흔히 말씀드릴 때 단기간 어떤 이익을 보고 하는 게 투기고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이제 하는 게 이제 투자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손혜원 의원은 저는 이제 투기든 투자든 아마 그런 적은 아니라고 저는 선의를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분이 원래 문화에 대한 또 애정이 많고 또 이해가 넓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목포가 좋긴 한데 도저히 목포 자체적인 동력으로는 이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킬 방법이 없으니 예. 본인이 좀 이제 나섰는데 이게 나선 게 좀 이제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였으면 좋은데 주변의 선의로 이제 이걸 좀 투자를 해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목포 구도심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당신한테도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막 이러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주변에 그 매입하라고 막 권유하면서 이 지역 분명히 뜰 거다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사도록 권유를 하고 또 본인 자신은 은행에 대출을 거액을 예. 대출받아서 그 이렇게 통해서 재단 통해서 집어넣고 하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표현에 따르면 이거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선한 의도와 좋은 목적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랬다면 이 손혜원 의원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계속 오래 하실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뭐 5년,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1, 2년 후에 기다렸다가 본인이 진짜 전 재산을 가지고 내려가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위치에서 그 지역의 부동산 얼마나 매입을 한들 그걸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죠. 손혜원 의원 그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스트 이십 많이 붙어 있는데 목포 시민들의 그 정서를 집약할 수 있는 그 제가 두 가지를 찍어 왔는데 예. 아무리 투기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투자다, 은인이다. 당신들은 투기라도 해줘봤느냐 우리들한테 언제 눈길 한번 줘봤느냐 이런 이제 글귀가 붙어 있는데 이런 이제 목포 시민들의 그 정서도 좀 헤아려 주시고 손혜원 의원의 그 선한 의지도 아직 어쨌든 이제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했으니까 차분하게 검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받아보고 예. 어떤 그런 선의가 크게 겸하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목포 시민들의 그런 항의는 우리 박지원 그 지역에서 의원을 오래 하신 분들과 단체장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주말에 목표를 다녀왔습니다. 예. 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 임병식 부대변인께서 정말 제대로 그 목포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걸 지금 전달해 주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특히 이해충돌 부분이랄지 또 양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를 하고 있고 국조,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까지 지금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거 또 언론에서 계속 또 이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손혜원 의원께서 의원직을 그 사퇴를 하시면 기왕에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계급장 다 떼고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 내린 검찰 수사의 결론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 받아서는 저는 그 국민들이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를 안 하시면 전 야당 차원에서 지금 정의당까지 여기에 합세를 하고 계신데 국정조사나 그것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좀 일단은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모두 영남권을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보수 우군인 지역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지방선거에서는 좀 많이 참패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영남권 방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방문하는 걸로 두 분 나와 있는데요. 예. 아마 그런 이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한국당의 책임당원이 한 34만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한 30%를 점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30, 그다음에 부산 경남이 20, 나머지가 20이거든요. 그러면은 영남권만 총 50% 가까운 그 표가 몰려 있고 또 영남권 투표율이 가장 적극적인 그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남에 가서 민심을 잡아야 다음 달 그 전당대회에서 실질적인 그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좀 공을 들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가셔서 보면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맹점이 좀 군복무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당장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사격을 좀 하고 저격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뭐 병역 비리당 돼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이회창 대표 때 2번을 그래가지고 10년을 뺏겼는데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우려 섞인 견제구를 날렸었는데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표를 확장성을 볼 때 그쪽에 표가 있다 보고 본인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가장 지지층이 지금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찾았던 거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쪽을 잡지 못하면 본인이 뭐 아무리 서울에서 해본들 투표 성향이 이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불을 끄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이런 좀 관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도 이제 전대 출마 선언 시기를 저희를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컨벤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비대위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상대를 또 상대의 약점을 잡는 그런 거라면 그 한국당 비대위에서 바라는 그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뭐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권을 잡는 것 역시 이제 하나의 전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TK 지역을 방문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렇죠. 여전히 흔들림 없는 텃밭이고 PK는
다소 흔들린 텃밭인데 다시 이제 다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그 두 지역을 지금 이강이라고 볼 수 있는 황교안, 오세훈 두 후보가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출판 이번 월말에 30일. 예. 30일에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이제 입장을 밝힌다 그랬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확실히 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전에는 출마를 하시기가 굉장히 했다가 안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치가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황교안, 오세훈 이 흥행에 같이 뭔가 시쳇말로 숟가락을 얹으셔야 이게 같이 이제 인지도나 그게 얘기거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대권에 지금 막 10명이 넘는 분들 얘기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최고위원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당권 도전했다가 안 되시면 최고위원회에도 못 들어가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정말 이 대표에 도전하실 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되실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최고위원 리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같은 제 보수 진영으로서 걱정되는 거는 뭐 본인들 입으로는 개파 이제 없다. 뭐 김병준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함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개파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 분리 이 얘기는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한국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제 생각 개인적인 사견일 수가 있습니다만 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특정인한테 권력이 너무 쏠리면은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출마를 함으로써 지지층이 겹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입장이 좀 애매해졌죠. 당장에 김태호 전 그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보수층 TK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황교안 총리가 나서면서 이제 빛이 가려지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체급을 낮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직으로 아마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힘도 권한도 좀 나눠 갖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